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과 선생님 옷이 똑같죠? 10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이 전차시의 학습은 오전에 촬영했던 영상이라면 지금 시간은 5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집에 갔기 때문에 종이 울릴 일이 없어서 선생님이 남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우리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집중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셨겠구나 감이 올 건데요. 바로 학습 목표죠. 첫 번째, 정확하게. 두 번째, 발음하고. 세 번째, 표기할 수 있다. 자, 핵심 키워드 정확, 발음, 표기입니다. 우리 국어에는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표기에 관한 규칙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정확한 발음에 대한 규칙, 표준 발음법이 있었습니다. 그 표준 발음법 제1항에서는 이 표준 발음법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었죠. 표준 발음법은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어의 전통성이란 우리 예로부터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구별했었죠. 말, 밤, 눈 이런 식으로 우리 국어는 예로부터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구별했던 전통을 반영한다라는 걸 예로 들었었고요. 그렇지만 지켜야 할 규칙, 문법 등을 지켜서 발음해야 한다라고 하는 합리성도 있었죠. 반면에 정확한 표기에 관한 한글 맞춤법도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실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여기서 끝날 경우에 꼬치처럼 닭꼬치인지 아니면 플라워인지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덧붙였죠. 어떤 내용을?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부터 학습할 내용은 각각의 규칙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헷갈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큰 틀만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교과서 꼼꼼히 읽으면서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08쪽이고요. 사파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교과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큰 제목,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교과서의 내용을. 자,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은 무늬의 발음은 무엇일까? 선생님 지금 발음 어떻게 했죠? 무늬라고 했나요? 무늬라고 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음하나요? 저 무늬 예쁘다 할 때 무늬라고 하나요? 무늬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올바른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발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핵심은요. 무늬이냐 핵심은 어떤 모음의 발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음 의의 발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의. 원래 의 발음할 때는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의. 혀가 입술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죠? 의. 자, 이렇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 등이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는 이중모음의 하나인데요. 그럼 이중모음이 아닌 것도 있나요? 있지요. 아, 이, 오 이런 것들은 입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오예요. 그렇지만 요는 어때요? 요 천천히 발음해보면 이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합니다. 국어는.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살펴보는 부분은 이중모음의 발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중모음, 의에 관한 발음입니다. 자, 만화의 대사를 살펴보는 건 선생님이 생략하고요. 지금 사파에 보면 네 부분 정도의 밑줄이 쳐져 있죠?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무늬. 세 번째, 흰. 네 번째, 거의입니다. 어이구, 이 번호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선생님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의자, 발음해 볼까요? 의자. 이거를 의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이자라고 하는 사람 없죠? 의자 발음 어떻게 한다? 의자. 표기대로 이중모음을 살려서 발음합니다. 의자. 자, 무늬는 어때요? 무늬입니까? 무늬입니까? 무늬가 예쁘다. 편하게 발음해 보세요. 무늬의 발음은 무늬. 그렇죠. 무늬. 여러분들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이 의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쓰였는데 발음이 달라지고 있죠? 요걸 잘 보면서 다음 보기도 보겠습니다. 흰나비. 흐인나비라고 하지 않죠? 흰나비. 발음 어떻게 하죠? 흰. 이번에도 의가 쓰였지만 발음이 1번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 다음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코로나의 끝이 거의 다 왔어. 이런 말을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거의는 발음이 두 가지로 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 표기를 살려서 거의라고 발음되기도 하고요. 또는 거의 다 왔어. 거의라고 발음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죠? 자, 지금 1번부터 4번에는 똑같이 이중모음 뭐가 사용됐죠? 네, 똑같이 이중모음 의가 사용됐는데 발음이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 지금 예문으로 제시된 단어 4개에는 모두 어떤 모음이 쓰이고 있다? 이중모음 의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발음하죠. 또는 두 개가 다 허용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원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09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교과서 봐도 한숨이 푹 나오죠?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도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나요? 국어에는 항상 예를 제시하죠? 그 예를 통해서 이런 원리구나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지 달달달달 이 문장을 외우시면 외워지지도 않고요. 금방 까먹습니다. 예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내용인데요. 우리 1항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1항부터 쭉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5항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는 꼭 읽어보되 설명은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 자,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못 외웁니다. 자, 이 지금 제시된 모음들의 특징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이중모음입니다. 자, 이중모음 간단히 정리할까요? 이중모음. 느낌이 올 거예요.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이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음 발음해 보실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입니다. 자, 그런데 야는 어때요? 야를 슬로우 모션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야. 그렇죠. 이 모음에서 모음으로 빠르게 이동하죠. 이야. 그게 이중모음입니다. 즉, 단모음이란 발음할 때 변화가 없는 모음이 단모음이고요. 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다시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여기 있는 이 모음들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요. 이 모음들을 발음해 봤을 때 공통점은 입술의 모양 또는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모음입니다. 즉, 이 문장을 정리하면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라는 당연한 문장이에요. 이중모음은 원래 이중모음에 맞게 발음한다 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볼까요? 예를 보자고 했습니다. 예를 보면 의문, 의상, 의약품 다 앞에 이중모음 뭐가 사용되고 있죠? 의가 사용됐죠? 이 의는 원칙은 이중모음 그대로 발음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약품, 이약품이 아니고 의약품이 아니고 의약품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덧붙는 것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고 했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세요. 시험에 낸다면 다만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다만 한학수 선생님이 해설합니다.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원래 의라는 모음은 발음도 이중모음으로 해야 맞지만 예외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무늬처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 이중모음의 원칙은 이중모음, 무의가 맞아야 한다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었죠? 단서의 내용대로 해석해보면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첫 소리 니은. 니은은 자음이죠? 이렇게 이중모음 앞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의가 아니라 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럼 무의가 아니고 니은이 자음이 왔기 때문에 무니, 이로 발음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보세요. 자,
닐리리야 이런 노래 알죠? 니나노 할 때 닐릴입니다. 어려운 글씨인데요. 자, 이중모음이 왔지만 첫소리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자음을 가지고 있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그럼 얘는 느일리리가 아니고 뭐라고 발음한다? 닐리리. 이게 맞는 발음이란 뜻입니다. 문이 방금 설명했죠? 자, 띄엄띄엄 앉아 할 때 띄엄띄엄. 자, 원래대로라면 얘는 의 발음을 살려서 뜨이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이 조항에 의해서 앞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뭘로 발음해야 한다? 이로 발음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발음은 뭐? 닐리리, 무니, 띄엄띄엄. 이해되시나요? 이런 예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들을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됩니다. 즉 공부할 때에는 이 예를 가지고 이중모음인데 이로 발음됐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첫소리에 자음이 오고 있네? 아, 그러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질 때에는 이중모음 의를 이로 발음하는구나 라고 역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칠판을 지우고. 종소리가 없으니까 좋으네요. 늦게 수업을 촬영하는 장점이 또 있네요. 집에는 늦게 가지만. 자, 다만이 또 붙었습니다. 다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또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 라는 뜻이고요. 얘는 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예를 가지고 공부하자 그랬죠? 선생님도 이거 다 암기 못해요. 예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의라는 부분 선생님 옆으로 좀 빼서 쓸게요. 주의. 이중모음 의가 사용된 부분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원래 이중모음은 이중모음대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얘를 올바르게 발음하면 주의. 이거 발음 기호 표시입니다. 주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사에 보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그럼 첫 음절이 뭘까요? 첫 음절 두 번째 음절입니다. 아, 첫 음절 이외니까 두 번째 음절에 오는 이는 이로 발음해도 되는구나. 그럼 얘는 원칙은 주의이지만 어떻게 발음해도 된다? 주의라고 발음해도 되는구나. 원칙은 주의, 얘도 가능하다. 그럼 두 개 다 허용하는, 맞는 발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라고 하는 이때의 의는 조사죠. 여러분, 중1 때 품사를 배웠을 겁니다. 조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어려워 패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품사는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가 무엇인지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조사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친구들, 은는이가를 우리가 보통 조사라고 얘기하죠. 계속 봅니다. 조사의는 뭐로 발음해도 된다? 에로 발음해도 된다. 원칙은 무엇이지만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조사의는 에로 발음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도 맞고요. 우리의 소원은도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는 사람 없어요. 아나운서들조차 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공부한다? 예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 이 페이지 복잡했죠? 정리해볼까요? 선생님한테 집중합니다. 이중모음이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이중모음은 원칙으로는 이중모음에 맞게 발음해야 돼요. 즉,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발음해야겠죠? 예를 들면 의, 발음 천천히 해보세요. 의 한 번에 안 됩니다. 의, 두 단계를 거쳐요. 자,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에 맞게 발음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중모음 앞에 첫 소리에 자음이 올 때는 뭘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무니. 자, 의 앞에 니은이 오죠. 그렇게 자음이 올 경우에는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중모음 의는 둘째 음절, 즉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이에요. 즉, 첫 번째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이로 발음해도 된다. 두 개 다 허용한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의, 너의, 강아지의, 이때 조사의는 애로 발음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예를 통해서 역으로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109쪽 하단에 있는 문제인데요. 공부하는 방법, 문제를 통해서 반대로 원리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야, 예, 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예를 기억합니다.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쓰는 건데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 전에 지금 밑줄 친 이 단어들의 공통점 전부 어떤 모음이 쓰였다? 이중모음 의가 쓰였다. 그럼 이 문제는 의 모음을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필기도구 손에 잡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 의사가 스스로 자기 병은 못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의사가 맞나요? 이사가 맞나요? 둘 다 맞나요? 자, 첫 번째 원칙 기억나죠? 자, 우리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지금 의사 앞에 지금 여기 이거 이응인가요, 여러분들? 이때 요거 이응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얘는 아무것도 없는 숫자 빵이다. 수학으로 치면 공집합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강조했죠. 우리 한글 창제 원리할 때 공부했습니다. 이응은요, 받침에 올 때만 제대로 된 소리값을 가진 자음이지 맨 앞에 왔을 때는 자음이 아닙니다.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 자, 기본 원칙,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지금 의사에서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이응이 아니라 숫자 빵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올바른 발음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의사입니까? 이사입니까? 둘 개 다 됩니까? 얘 올바른 발음, 의사, 의. 이중모음은 이중모음대로 발음한다. 기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참 자상하세요. 저희 선생님은 참 자상하세요. 이번에도 의가 쓰였지만 1번과 차이점. 그 의 앞에 첫 소리 뭐가 왔죠? 자음이 왔죠? 의 모음의 첫 소리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의가 아니라 뭘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그 얘가 뭐가 있었죠? 무늬, 닐리리, 띄엄띄엄이 있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한다? 저 의가 아니고 저 희로 발음해야겠죠. 저 희. 아이고, 선생님이 오타가 있네요. 저 희가 아니고 저 희. 저 희가 맞습니다. 왜? 앞에 요 자음이 왔기 때문에 이로 발음하는 거죠. 선생님 오타입니다. 저 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똑같은 원리네요. 자, 희망 여기 보면 의 모음 쓰였죠. 근데 의 모음 앞에 자음이 왔죠? 그럼 얘는 희망이 아니고 자음이 왔으니까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한다? 희망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올바른 발음이고요. 2번과 3번은 같은 원리네요.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 자, 이번에는 1번과 마찬가지로 의가 왔지만 차이점은 의사 같은 경우는 첫 음절이었고요. 예의 같은 경우는 1번, 2번, 두 번째 음절이죠.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어떻게 발음할 수도 있다?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럼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칙인 예의도 맞고요. 그 다음 우리 답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둘째 음절부터는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에 의해서 답이 두 개가 되겠네요. 예의를 이렇게 두 개 다 올바른 발음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아픈 친구의, 이번에도 의가 쓰였는데 이번에 이 의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조사의네요. 조사의 같은 경우에는 애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했죠. 원칙은 이중모음이지만 얘는 허용됩니다.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럼 얘는 발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픈 친구의 이렇게 원칙대로 발음하는 것도 맞고요. 조사이기 때문에 아픈 친구애라고 발음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요. 1번 보겠습니다. 의사. 자, 이때 이중모음 의는요. 첫
첫 음절이면서 앞에 자음도 없죠. 즉 원칙적으로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라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의사. 자, 2번과 3번은 같은 원리입니다. 자, 두 개 다 흐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흐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겠죠? 왜? 의 모음 위에 뭐가 왔으니까? 히읗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이 올 경우에는 뭘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 이렇게 발음해야 맞고요. 자, 4번과 5번은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겠죠? 자, 의, 자음도 없고요. 자, 얘는 앞에 살펴봤던 의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 둘째 음절이잖아요. 자, 첫 번째 음절 이외의 위치에서는 이로 발음해도 된다. 허용되는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발음이 두 개가 허용됩니다. 예의, 예이 모두 맞습니다. 5번. 친구의, 이때의 의는 조사로 쓰였습니다. 조사일 경우에는 애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친구의, 조사이기 때문에 친구애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앞에 살펴봤던 원리를 다시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갑자기 셀카 모드에 이런 장면이 나서 놀랐을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남아서 수업을 찍고 편집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수업이 5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서 갑자기 영상을 잘라서 편집하는 바람에 마무리가 안 된 채로 올리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밖에 어두운 거 보이죠? 저녁 늦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영상을 반 자르다 보니까 항상 하던 학습 정리랄지 오늘의 한 문장을 뚝 잘라버리게 되고 지금 찍고 있는 영상으로 마무리 덧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학습량이 많아질까봐 선생님이 내린 조치니까 편집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차시 학습에 이제 잘라서 두 번째 토막의 영상을 올릴 텐데 그건 첫 부분이 또 앞부분이 어색하겠죠? 그때도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2차 시분의 영상의 편집이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남아 선생님도 촬영하고 있으니까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안녕!